안녕하세요. 아무 인사는 안 하고 웃기만 해요. 네. 머리 이렇게 짧게 깎은 거 하나만으로도 큰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거. 네. 다음 시간에는 스님처럼 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 웃음으로 시작해야죠. 자,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네. 자, 요 문제집 구성을 좀 설명해 드리면,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심의 문제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다 보면 과거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하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공부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최종시험에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쵸? 예, 요 영역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첫 번째 얘기가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요약집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약집하고 요 문제집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기 같은 거 하셔도 좋은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가 보면 해설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다 요약집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하는 것보다는 좀 내용이 무엇이 주로 물어보고 어떤 형태로 변형돼서 물어보는지를 파악하는 쪽으로 문제풀이를 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법 문제집이 제일 비싸죠. 그쵸? 제일 비싸다는 얘기는 많은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페이지 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줘요. 다 풀어주는 이유는 첫째 시간 끝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왜 이 문제를 다 풀어주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원활하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공법은 60, 70점 맞지 않겠어요? 그 정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사실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죠. 풀어보셨나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좋아요. 12페이지 갑니다.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정의죠. 용어정의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도시군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그 시군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하나는 도시군에 관한 계획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중요한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1번 질문은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그쵸? 네. 2번 질문입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게 나와요. 기반시설이라는 건 도시군 토지 이용에 기초가 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X죠? 바뀌어야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시군에 관한 계획이죠. 구가 들어가면 오예요, X예요? X.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사업. 그쵸?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첫 번째가 국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도시 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정비 사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맞죠? 예. 용도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은 뭐 여기다 하나 설명해 주면, 우리가 용도구역 이런 걸 공부하면 이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용도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어요. 강화하기 위해서, 벌써 틀렸어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더 중요한 건 따로 정한다는 거예요. 따로 정함으로써 독립적인 사용 목적 정해주는 게 용도구역이죠. 그래서 이 용도구역은 시장 군수가 절대 지정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틀렸고요. 자, 용도구역은 뭐 우리가 한번 비교 써볼까요? 국장이 지정하는 것부터 쓰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도 용도구역이죠. 국장이 지정하고요. 이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지정하는 거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장이 지정하죠. 이번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장관님도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강화하는 겁니다. 자, 2번 가보죠.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도시군 계획이란 또 물어보네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광역시가 도시인 거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도시다 아니다? 아니다.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되는 거죠. 틀렸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여기까지는 맞아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죠. 제일 중요한 도시군 관리계획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을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행정계획이죠. 4번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나오면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은 아니잖아요. 이게 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죠? 광역계획권. 이게 나와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하나인데 지구를 단위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부다, 일부다, 일부, 전부가 틀린 거고요.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기능, 미관, 환경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복합 개발 정비라고 했죠. 위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3번
요번에는 옳은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체도의사, 시장군수는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러면 안 되죠. 어디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용도구역 중에 하나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를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에요. 이 얘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고, 좀 전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 배웠죠? 네, 지구단위 계획은 무엇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라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그거 비교하는 문제고요.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다 줄을 걸어야 돼.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4번 따라서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무슨 계획이에요? 부문별 계획. 다른 법률에 의한 부문별 계획은 그쵸? 종합계획인 어느 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겠죠. 틀렸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반대로 돼야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옳은 것은 도시군 계획이란 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근데 광역시의 군은 도시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틀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립되는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 나왔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맞죠?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것이에요? 필요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는 얘기는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용도 구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개발행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개발행위. 그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 4번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에요. 않는 그러면 틀리고, 포함되어 있는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서 수립되는 토지계획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가계획이라고.
아직도 이제 요거 공법 공부하면서 요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행정주체. 너무 쉬운 건데. 국가 있는 거죠? 예, 국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국가는 다른 얘기로 하면 장관을 얘기하고요. 장관은 다른 얘기로 하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그러면 이게 나와야 돼요. 법률. 뭐가 나와야 돼요? 법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국가계획은 다른 거 아니에요. 중앙장이 수립하는 계획. 법률에 의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국가계획인데 그러한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국가계획이죠. 자,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될 게 지방자치단체죠. 지자체가 있어요. 지자체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도지사. 누구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토지니까 여기는 시장, 군수를 얘기해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지자체라고 해요. 군은 토지에서는 도시군에 해당하지 않죠? 근데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지자체 나오면 법률 나오면 안 되고 뭐 나와야 되냐면 조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 지자체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행정주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나가서 이제 갑니다. 국가의 감독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국가의 감독을 받는 자, 그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요. 무슨 기관이라고 한다고요? 공공. 한국자 들어가는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데를 다 뭐라고 불러요? 공공기관. 이 자들은 어디에 감독을 받는다고요?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데가 있어요.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게 지방공사예요. 그래서 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까지 합치면 공적 주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지방공사가 나왔는데 장관 나오면 O예요, X예요? 공법 어디나 X예요. 공공기관 나왔는데 지자체 나오면 O예요, X예요? X예요.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쵸? 이거 몰라갖고 공부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5번 갑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X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겠죠. 자, 이제 다 배웠어요. 이제 5번 문제부터는 그냥 쭉쭉 풀면 돼요. 똑같은 문제니까. 틀린 것은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 중 하나.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그럼 틀렸죠? 바뀌어야죠.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6번입니다. 옳은 거네요.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틀렸죠?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어디가 틀린 거예요? 공공시설을 뭐로 바꿔야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오케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구. O예요, X예요? X.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맞겠죠? 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그렇죠? 네, 장관 또는 누가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죠. 됐나요? 용어 정의에서 6문제 풀어봤죠? 다 묻는 것만 물어보잖아요. 똑같잖아요. 이 지문이 저 지문이고 저 지문이 이 지문이고, 그쵸? 여기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알면 되고요. 7번 갑니다. 기반시설이 무슨 시설이요? 기반시설은 도시군 토지 이용의 기초가 되는 시설이라고 그랬죠. 폐차장은 교통시설입니다. X죠. 폐차장은 환경 기초시설. 유원지는 공간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공문화 체육시설. 저수지는 방제시설. 하수도도 환경 기초시설. 그 문제가 옆에 8번 똑같은 문제죠. 기반시설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교통시설, 도로에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에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거 교통시설 맞죠? 공간시설에는 광장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은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니까 학교, 운동장에는 줄을 거놓으시고요. 운동장은 체육과 관련된 시설이죠. 공공청사, 문화시설 맞겠죠. 보건위생시설은 건강,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건강이나 죽음.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처럼 더러운 거 깨끗하게 처리하거나 더럽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뭐라고요? 환경 기초시설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9번 문제 잘 알아두면 되는데,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기반시설이 공법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건 구체적인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아까 동그라미 쳐놓은 거죠. 얘는 세분할 수가 있어요. 맞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한 10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 나오죠? 얘도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반시설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곳, 곤란한 곳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죠.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곳,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이 뭐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갑니다. 이거 그거 내용 알았다고 해서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 자, 기반시설이라는 개념 열심히 공부했죠? 공법은요, 이 토지공법에 있어서, 무슨 공법에 있어서? 토지공법에 있어서 이 기반시설의 역할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토지공법은요, 토지를 무조건 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토지공법은 토지를 무조건 되고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상에 꼭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 뭐냐면 기반시설이에요. 근데 이 기반시설이라는 게 설치되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하나는 여태껏 배웠던 거,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요. 맞죠?
그걸 우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 거고요. 더 나가서 보면 그거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토지를 개발할 때는 그 해당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기반 시설을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설치한다는 거예요. 왜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뭐에 의하지 않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발행위라고 그래요. 개발행위라는 이제 개념을 알아야 돼요. 토지의 개발은요, 둘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 있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될 수 있다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개발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개발 행위도 토지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개발해야지 난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 그 허가받는 개발 행위도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운영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개발 행위를 하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뭐예요? 곤란해요. 곤란하면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있죠?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해서 적용함으로써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거고, 요번에는 얘가 아닌데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지역?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게 이쪽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만 나중에 별도로 얘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물어봐요. 됐나요? 네, 이것만 알면 뭐 공법은, 토지공법은 이제 공부할 게 별로 없는 거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군마다 관리계획 수립하고, 맞죠? 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할 때도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쵸?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통해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뭐 공법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번까지의 문제가 용어정인데 이 중에 5문제 정도가 기출문제예요. 5문제 정도가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잡다한 거 안 물어봐요. 그쵸? 같은 것만 계속 물어보죠? 지문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빨리 그런 걸 팍 확인해서 거기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그거 배웠네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요? 광역계획. 끝이에요. 얘만 알면. 광역계획권. 어디요? 광역계획권을 얘는 먼저 지정해야 돼요. 광역계획권을 먼저 뭐 한다고요? 지정을 해야 돼요. 그쵸? 네. 광역이니까 지역이 넓다. 광자가 넓을 광자죠? 네. 어느 분은 이 광자만 나오면 미칠 광자인 줄 알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지역이 넓다는 건 도시군보다 넓다는 거죠. 광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둘 이상의 도시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도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해요. 먼저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대상으로 지정하니까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합니까?
둘 이상의 도시군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누가? 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누가 지정하겠어요? 국토부 장관님이 지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광역계획권을 뭐 해놓고 지정을 하고,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난 후에, 그쵸?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난 후에 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수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수계획이니까 어떻게 수립하냐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 이것만 알면 돼. 어떻게 수립한다고요? 공동으로 수립해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누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더라. 끝이에요. 됐나요? 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개념 속에서. 가보죠.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오해요? X예요? X. 중앙행정기관의 나왔네요. 중앙장 나오면 누구 나와야 돼요? 국장 나와야죠. 중앙장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죠? 지정하려면 지방, 오해요? X예요? X. 어디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원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면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죠. 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면 국장에게 승인받아야죠. 자, 근데 갑니다. 시장군수가 요청을 합니다.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지사 있죠?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나가서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시장군수 빠지고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도지사가 수립하지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거니까. 됐죠? 자, 비교합니다. 시도지사가 요청을 하면, 시도지사는 요청을 하면 누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차이점. 시도지사가 요청한다고 해서 장관님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시장군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자, 시도지사가 요청한다고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 차이점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5번.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했다면 누구에게 승인받아야죠? 도지사에 승인받아야죠.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장관 또는 도지사. 맞겠네요. 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에 줄을 거놔야죠. 여기 기반시설 그러면 X겠죠? 광역이니까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전부를 대상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 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특별시, 광역시도, 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장관님이 지정하는 거죠.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어야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쳐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의견 듣고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는 거죠. 도지사라면 누구의 심의 걷고 지방, 장관이라면 어디? 중앙.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고요. 광역계획권이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이번에는 3번 문제는 1번, 2번 문제 풀고 이거 풀었으면 답 금세 찾아야 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아닌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무조건 되고. 그쵸?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돼야지 나중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거죠. 여태껏 그거 배웠는데 왜 1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좀 이상하게 공부하는 분이에요. 그쵸? 네. 광역계획권의 지정 변경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우선돼서 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틀렸죠? 자, 우리가 알아둘 건 광역시설 알아두고 그 다음에 경관계획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계획 안 해요. 다 경관계획은 다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4번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등 해당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다 써주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예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을 우리는 기초조사라고 얘기하면 돼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초조사. 근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특수계획인 거예요. 광역계획권에 관한 특수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만 조사 측량하면 돼요. 이 기초조사 내용에 뭐 토지적성평가, 뭐 재해취약성 분석 이런 걸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켜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광역계획, 도시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 안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처음부터 안 해요 얘는. 자, 요게 필요한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작년에 거기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2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기초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의견을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의견 청취. 수립하는 자가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 거쳐요? 의견 청취. 근데 이 의견 청취는 자,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은 뭘 통해서? 공청회. 이것만 알면 돼요. 공청회.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하고 누구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비구속적 계획에 주민의 의견 청취 방식이 뭐다? 공청회다. 그거를 꼭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의견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지방 의회의 의견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기초조사하고 뭘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더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되고요.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장관님이 수립합니다. 자, 이 얘기예요. 자,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록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시장군수가 안 했다면 누가? 도지사가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 안 했다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질문 모의고사 풀다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광역계획권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광역도시계획의 그 효력이 상실된다. 오해의 X예요. 여러분,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야. 효력이 생겨 안 생겨? 효력이 안 생기는데 무슨 효력 상실이 있고 무슨 해제가 있겠어? 그쵸? 그거는 공부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구속적 계획인데 효력 발생한 것도 없는데 효력이 상실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럴 때는 단독 수립으로 가는 거죠. 5번.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여 단독으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럴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갑니다. 이제 다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쉬워요. 5번. 틀린 겁니다. 공청회인데, 이 공청회라는 거는요, 시험 문제, 이런 구체적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냐면, 비구속적 계획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공청회라는 걸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야죠. 그리고 전문가, 주민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말이 안 돼요. 지침 정해주는 계획은 절차상 생략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네?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은 절차상 생략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해 줘야죠. 자,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어디서 몇 시에 무엇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건지를 1회 이상 공고해 줘야죠. 네. 그 다음에 공청회는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개최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도 있다. 사회는 누가 봅니까?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사회를 봅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6번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X. 장기적 계획인데 수립 단위가 없죠? 네, 틀렸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공동으로 수립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협의. 근데 협의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 공동으로 수립한다라는 것만 알면, 공동으로 수립하려면 시장군수나 시도지사 간에 서로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협의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라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라면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그러면 도지사는 조정하려면 어디에 심의를 거쳐야 돼요? 지방. 장관님은 그냥 얘기 안 해도 이제 그건 너무 뻔한 거. 됐죠? 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장관의 승인 받아야죠. 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초조사 해야죠. 네. 이 기초조사를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타인 토지 출입해서 조사 측량하다가 손실을 입혔다면 손실보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누가 해주라고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5번 얘기가 그 얘기죠? 7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어요. 맞겠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공청회 개최해야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할 수 있고 원칙은 시도지사 공동, 시장군수 공동이죠. 맞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제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죠. 시군이면 시군의회, 구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너무 틀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도지사면 시도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자, 요거는 이것까지 알면 돼요. 수립은 이렇게 거쳐요. 근데 수립했으면 승인받아야 된다는 거 배웠죠? 자, 승인권자가 승인하려면요, 협의를 거치고, 뭘 거치고? 협의를 거치고 뭘 거쳐요?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요. 됐나요? 그러면 승인했으면 승인한 자는 수립한 자에게 송부를 해줘요. 보내준다고. 그러면 수립한 자는 지자체 공보에 뭐하고? 공고하고 일반에게 며칠 이상 열람하라고요? 30일 이상 열람하라는 거예요. 그게 5번 얘기입니다. 8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너무 쉬워야죠. 이게 기출문제인데,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지사 또는 국장.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립권자는, 맞죠? 수립권자는 공청회 열어야죠. 그쵸?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죠. 이때는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장관님이 조정 신청을 받아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죠. 동일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벌써 여러 번 나온 질문이네요. 9번 문제는 1번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그쵸?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죠.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관의 승인 받지 않아요. 중앙장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해요. 9문제 중에서 4문제가 기출문제예요. 몇 문제가 기출문제라고요? 4문제. 근데 물어보는 건요, 지문이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공부하지 말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좀 있으면 뭐 기본 계획 뭐 이런 거 풀 때도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아, 그것만 물어보는구나. 기본 계획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